저는 꼭 대세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그 결과가 집권당 소유의 참패를 당했거든요. 민심이 당심이 되어야 되고 당심이 윤심이 되어야 되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이긴 정당 같아요. 총선에서 이긴 정당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내부에서 세력 다툼하고 이러는 것 같거든요. 진 정당이 할 일은 아니죠. 몽상에서 벗어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가? 저는 꼭 대세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지난주 갤럽 보고 느낀 건데 보니까 한동훈 후보만으로 50%가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세 후보 다 합하면 지지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갤럽 조사대로 간다면 거의 결선 투표로 가겠구나. 그리고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르는 박빙의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겠구나. 물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동안 정말 수많은 일이 생길 겁니다. 전당대회가 되면 이게 속도가 막 하루가 일주일 한 달에 일어날 일이 막 일어나거든요. 이번 전당대회가 왜 이제 생겼는가? 그게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번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가요. 거기에서 당심 100%로 해서 억지로 김기현 대표를 뽑았지 않습니까? 근데 못 견디고 무너졌죠. 그래서 비대위로 치르게 됐어요. 근데 결국은 그 전체적인 국민들이 실망을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헌정사상 집권당의 최대 참패를 당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이 저는 4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가 정당의 개혁. 우리가 지금 정책 기능이 너무나 약해요. 그 다음에 또 홍보 기능이 너무나 약해요.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조사 기능도 너무나도 약해요. 당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건설적인 당정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여당이니까 항상 이제 그 대통령실과 관계를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 서로 시너지가 나려면 수직적으로 말만 듣고 부하면은 이게 한 몸이면 시너지가 날 수가 없잖아요. 두 몸이고 서로 자기 역할을 수행해야 시너지가 나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정책이나 인사를 할 때 국민의 민심과 좀 동떨어져 있다. 이런 경우 물론 의도는 안 했을 겁니다.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죠. 정당은 그 점을 올바로 지적을 하고 더 국민의 민심과 맞는 정책을 제시하고 그리고 또 더 민심에 맞는 사람을 추천을 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 시너지가 나서 서로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집권당이니까 현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계획들이 다 있어야 돼요. 의료 대란에 대한 것이라든지 뭐 최상병건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미중 패권 전쟁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산업을 어떤 식으로 키울 건가 이런 현안에 대한 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에 대한 거죠. 미래 먹거리를 어떤 분야에서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인지 그 비전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죠.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그런 논리로 당원 100%를 해서 그 결과가 집권당 초유의 참패를 당했거든요. 그럼 그건 잘못된 방법 아닙니까? 사실은 민심이 당심이 되어야 되고 당심이 윤심이 되어야 되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 매개체 역할을 당이 해야 되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저는 오히려 이번 선거가 뭐 친윤, 반윤, 아니면 뭐 친한, 반한 총선에서 이긴 정당 같아요. 총선에서 이긴 정당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내부에서 세력 다툼하고 이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빨리 정말 몽상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가 그쪽으로 가야지 난 누구 편이야 이렇게
싸우는 거는 그거는 진 정당이 할 일은 아니죠.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은 의료 대란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가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려서 전 세계 거의 탑까지 갔다가 이게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다가 연금개혁이 한 달이 급한데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한 달이라도 빨리 해결해야지 이 귀중한 한 달 정도 되는 기간을 전당대회 그냥 선거운동 하느라고 이렇게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 소명은 이 일을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탤 때다 싶어서 지금 열심히 눈에 안 보이게 사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원인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금 1,500 몇 명이라고 이제 대강 나오는데 그걸 올해 꼭 해야 되겠다고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의대생들이 안 돌아옵니다. 저 세대가 달라서요. 그걸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공의들이 안 돌아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두 달 내로 지방의료원부터 연쇄도산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매일같이 적자폭이 굉장히 큰데 그거를 지금 현재 건강보험 같은 데서 선지급 가는 형태로 메워준다고 들었어요. 거의 2조 가까이 썼을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보험은 사고가 난 다음에 지급하는 거지 보험 선지급이라는 건 없어요. 저는 이거 법에 위배될까 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실. 그 다음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당장 내년에 인턴 할 사람, 공보위 할 사람, 군의관 갈 사람이 없어요. 한 해가 완전히 그냥 거의 텅텅 비는 거죠. 그 인력이 확 빠져버리면, 인턴이 빠져버리면 병원들이 제대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내년에 3,000명을 뽑아요. 그 다음에 1,500명 충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3,000명이 유급해서 내려와요. 그렇게 되면 모든 학년이 7,500명이 됩니다. 어떤 뭐 일부 학과 같으면 대형 강의실에서 강의만 해도 되는 과목들도 있는데 의대는 사실 8명에서 10명도 좀 많은데 그 정도 소규모 그룹 실습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특히 임상으로 가면 더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고 사람이 7,500명이 되면 이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졸업하는 학생들의 그 수준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게 앞에 놓여 있거든요.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거예요. 유일한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의대 증원한다고 합의하고 대신에 그 시행 시기는 내년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 관계자들이 다 모이고 외국의 OECD 같은 데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정확하게 언제 몇 명 정도를 충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그런 방안인가. 그거를 합의할 수 있잖아요. 합의할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저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